네, 안녕하세요. 변리사 스쿨 민법 강사 류호건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여러분들 1차 민법 설명회 이제 오셨죠. 여러분들 이제 변리사 진입을 고민하고 계실 분들일 텐데, 그리고 이제 알아보시는 단계이실 텐데, 그래서 오늘 변리사 1차 시험에 대해서 이제 뭐 간단한 사항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민법 강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민법을 공부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은가, 민법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두 페이지, 두 장짜리 이거 프린트는 다 받으셨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고. 자, 일단 우리 변리사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이제 나뉘어졌습니다. 좀 알아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1차는 이제 객관식이고요. 그죠? 오지선다. 그래서 이제 5개 지문 중에서 정답을 골라내는 객관식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는 논술형이죠. 2차는 이제 백지를 여러분들이 채우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문제 나오면 백지를 막 이제 스스로 답안을 작성해서 채우셔야 되는데, 1차는 이제 객관식 문제만 푸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1차는 객관식, 2차는 논술형. 그 다음에 이제 아시다시피 1차 시험을 먼저 합격해야 2차 시험을 볼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1차 시험을 먼저 합격하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시험을 보시게 되는데, 1차 시험에 한번 합격하고 나면 2차 시험의 기회는 2번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1차 시험이 보통 2월 말, 주로 이제 2월 셋째 주 토요일, 주로 2월 셋째 주 토요일에 보고요. 그래서 이제 발표가 한 달 뒤쯤에 나고, 그래서 예컨대 올해가 2023년이니까 2023년 2월 셋째 주 토요일에 이제 1차 시험을 보고 이 시험에 합격을 하면 요 당해년도 한 7월쯤, 당해년도 7월쯤에 2차 시험을 한번 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이제 동차 이렇게 이제 얘기를 표현하고, 그 다음에 요때 뭐 동차로 이제 합격하면 뭐 당연히 좋겠지만 보통 이제 기득이라고 그래서 7월에 2차 보고 요때 이제 불합격하면 그 다음에, 그러니까 2024년 다음에 7월에 또 2차 시험을 한 번 더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은 뭐 기득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떨어지시면 다시 1차부터 다시 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1차 시험 한 번 합격을 하면은 2차 시험은 2번 볼 수 있다. 그죠? 그래서 당해년도하고 그 다음 연도 2차까지 이제 2번을 볼 수 있다. 그죠?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지금 1차 시험 설명이니까 우리 이제 2차는 이제 논외로 하고 우리 1차 시험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알아봅시다. 그죠? 그래서 변리사 1차 시험은 과목이 3과목입니다. 그래서 1과목이 이제 산업재산권법이라고 그러고, 변리사라는 직업이 이제 그 특허나 뭐 이런 상표나 이렇게 지적재산권법을 보호해주는 뭐 이렇게 특허 신청이나 뭐 이런 걸 대리하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산재법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특허, 그 다음에 이제 상표법, 그 다음에 이제 뭐 디자인부호법, 이렇게 이제 3과목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교시로 보는 게 민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교시로 보는 게 이제 자연과학입니다. 이 자연과학 안에는 뭐 흔히 아시는 물화생지, 그래서 물리, 화학, 생물, 지학, 이렇게 이제 4과목이 들어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산재법이 이제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부호법인데, 여러분들 변리사 시험에 이제 민법을 왜 보냐면, 그 특허권이나 이제 상표권이 침해됐을 때 이제 손해배상 청구권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이제 기본적인 법이 이제 민법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민법이 모든 법 과목이 기초화되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무에 나가셔서도 민법을 잘 알아야, 그래야 뭐 이제 뭐 특허 소송 대리나 뭐 이런 거 할 때 좀 쓰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민법이 2교시에 이렇게 들어있고, 그래서 각 3과목이 각 100점씩입니다. 100점, 100점, 100점. 그런데 보시면 이제 산재법은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법 3과목이 이제 100점이고, 민법은 한 과목이 100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자연과학은 물화생지 4과목이 100점이에요. 그러니까 민법이 이제 단일 과목인데 100점이 100점이 주어졌단 말이죠. 그죠? 그만큼 중요한 과목이기도 하고,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이 많기 때문에 이제 한 과목이지만 100점이 100점이 돼 있다. 그래서 문제는 다 40문제씩입니다. 40문, 40문. 40문제에 100점이니까 이제 나눠보면 한 문제당 2.5점 나와요. 한 문제당 이제 2.5점. 그래서 이제 40문제 여러분 푸시게 되고. 자, 그래서, 그리고
이 민법이 법학 중에 제일 기본적인 과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변리사 1차 시험에 진입해서 제일 먼저 보시게 되는 게 민법입니다. 그래서 1교시는 산재법이지만 민법을 좀 알아야 이제 특허상표법, 디자인법 공부하는 데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진입하는 수험생들은 민법을 가장 먼저 시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뭐 한 90% 이상이 다 민법을 이제 처음부터 이제 공부를 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늘은 저는 이제 민법 강사니까 이제 민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죠? 일단 이렇게 1차 과목은 이렇게 있다. 그죠? 그래서 1차는 이 세 과목이 전부 다 객관식이고 오지선다다. 그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에 오늘이 이제 8월인데, 그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차 시험이 우리 23년 2월 셋째 주 올해 18일이었어요. 그죠? 이때 이제 1차 시험을 봤단 말이죠. 그럼 이제 내년에 1차 시험이 2024년, 그죠? 2월 셋째 주 토요일, 그죠? 뭐 2월 언제쯤 될지 모르지만 2월 한 뭐 셋째 주 토요일쯤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내년에 요 시점쯤 보게 될 텐데, 그죠? 그래서 시험이 1년 단위로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보통 수험생들도 요 시점쯤에 진입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진입 시기가 3월쯤. 그래서 저희 변리사스쿨 종합반도 3월에 이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종합반도 이제 3월부터 시작하고.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렇게 3월부터 이렇게 해갖고 1년을 수험 기간으로 잡아요. 그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1차 시험 보시는 분들이 1년 동안 준비를 해갖고 이렇게 시험을 보시게 되는데 지금 8월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요 시점에 들어와갖고 지금 이제 진입을 하시려고 한다. 그죠? 그럼 이제 올해 3월부터 이제 들어와서 진입을 해서 준비를 하신 분들은 이미 한 5개월 정도를 또 열심히 공부를 하셔가지고 민법 기본 강의도 끝났고요. 중급 강의도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객관식 강의 진행 중인데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요 시점에 진입해가지고 요 시험을 보시기에는 일단 좀 많이 어렵다. 그죠? 그래서 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대신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진입을 하신다고 생각하실 때 남들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진입하시는 건 남들보다 늦게 진입하는 건 맞아요. 분명히. 그죠? 그래서 이 3월 진입생들보다 좀 불리한 위치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그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진입 시점이 언제든 우리의 목표는 항상 다음에 1차 시험 합격이 목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여러분 이제 늦었지만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지금 진입하셔도 저는 이제 뭐 지금 8월인데 9월 뭐 10월에 진입해서도 다음에 1차 시험에 합격하시는 분들을 가끔 봅니다. 물론 그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어려우니까. 그죠? 하지만 실제로 합격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제 나는 진입이 좀 늦었어. 다른 사람들보다 진입이 늦었으니까 이제 올해는 뭐 그냥 좀 공부해가지고 뭐 대충 이때 대충 시험 보고 나는 진짜로는 나중에 내후년에 2025년 1차 요걸 한번 노려보겠다. 이렇게 이제 보통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마음을 독하게 먹고 진입이 늦은 만큼 더 열심히 해가지고 반드시 내년 시험에 합격하겠다. 이런 마음가짐부터 이제 갖고 계셔야 돼요. 이해가시죠? 그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오늘 계속 말씀드릴 텐데.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지금 진입이 늦지만 제가 늦었지만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라고요. 그죠? 그래서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반드시 내년 1차 합격을 목표로 지금부터 달리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이 얘기는 조금 이따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좀 늦었지만 뭐 이제 민법 뭐 기본 중급 다 끝났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수강한다고 할 때 현강, 실강은 이제 여러분들이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인터넷 강의로 해결을 하셔야 되는데 다 촬영이 돼 있고 지금 인터넷 강의로는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죠? 민법 기본 강의, 중급 강의 다 올라가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요 민법이 요것도 이제 대목차라는 게 있겠죠. 그래서 민법이 민법 총칙, 그다음에 이제 물권법, 그다음에 이제 채권법인데 채권법은 뭐 채권 총론이라는 거하고 채권 강론이라는 거하고 이렇게 이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 크게 4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크게 4단원인데 아까 이제 40문제라고 그랬죠? 보통 12문제, 12문제, 8문제, 8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문제 수는 뭐 이렇게 나오고. 그런데 이제
제 이제 민법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 프린트를 좀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프린트 좀 보시면, 자, 로마자 1번에 민법의 특성이라고 되어 있고, 자, 굵은 글씨 보시면, 수험생들이 다른 과목보다 특히 민법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밑줄 보시면, 그 양이 엄청나게 방대하다라고 써있죠. 그죠? 오죽하면 한 과목에 40문제 주고 100점, 100점 주겠어요. 그죠? 그만큼 양이 많다. 그죠? 그래서 다음 줄, 첫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해서 마지막 페이지를 닫는 데까지, 통상 빠르면 2개월에서 3개월까지 소요된다. 그죠? 자, 우리 제가 이제 3월 달에 기본 강의 진행했는데, 3월 달에 이제 기본 강의 진행했는데, 이 민법 기본 강의는 50회를 진행합니다. 50회. 그래서 올해도 50일에 뭐 1회 보강해갖고 50일에쯤 끝난 것 같은데, 민법이니까 이제 월화수목금 강의해가지고, 주말은 강의 안 하고 월화수목금 강의해서 일주일에 5회씩 강의했어요. 그러니까 50회니까 일주일에 5회씩 10주. 그러니까 10주 동안 50회를 강의한 거예요. 그죠? 자, 10주면 보통 이제 한 달이 4주에서 5주가 되니까, 통상 10주 정도면 한 2개월 반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개월 반. 그래서 이렇게 기본 강의 끝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중급 강의는 뭐 한 35회 정도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뭐 한 달 정도에 끝났어요. 한 달 조금 넘게. 그러니까 지금 한 1개월 반 정도에 끝났는데. 그리고 이제 중급 강의죠. 이게 기본, 이게 중급. 그래서 이제 만 1개월 반쯤 끝났는데. 자, 지금 이제 말씀드렸듯이 기본 강의 처음 수강할 때 50회 걸리면은 2개월 반 걸리니까 한 과목 보는데 2개월 반 걸린다는 얘기야. 그죠? 양이 얼만큼만.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는, 자, 여러분들 지금 8월에 이렇게 시작해갖고 기본 강의 2개월 반 걸리잖아요? 그러면 벌써 10월 말 돼버립니다. 그죠? 그러면 내년 2월 시험에 합격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거의 힘듭니다. 왜? 요즘 여러분 민법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산재법도 봐야 되고 자연과학도 봐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3월에 진입생들은, 요 기본 강의 1회를 하루 동안 이제 소화를 하셨어요. 우리 기본 강의 1회가 한 3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1시간씩, 그러니까 1시간씩 이제 1, 2, 3교시 해가지고 1교시, 2교시, 3교시 1시간씩 해갖고 그게 1회인 거예요. 그래서 3월 진입생들은 아침에 이제 오전 9시쯤에 이제 수업 시작해서 한 12시 반, 1시까지 그렇게 3시간 정도 강의를 하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강의 수강하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복습하시고, 그죠? 그런 것까지 다 끝나야 1강을 소화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기본 강의 때 이제 3월 진입생분들은 하루에 1회 강의 수강하고 1회 강의 복습하고 소화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8월에 진입해가지고 이거를 똑같이 3월 진입생과 똑같이 1회를 소화한다. 부족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 내년 시험에 합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진입해갖고 내년 시험에 합격을 목표로 하시려면 최소한 하루에 2회, 그러니까 이건 인강이니까 이미 다 촬영이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강하셔갖고 하루에 막 2회씩 수강을 해나가셔야 돼요. 어렵습니다. 2회. 그러니까 적어도 1.5회. 그래서 적어도 1.5회에서 2회 정도를 소화를 시키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당겨야 됩니다. 한 1개월 반 정도로 당겨야 돼요. 그죠? 그래야 다른 과목도 보고, 모든 과목 보고 이제 1차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근데 이제 이게 우리 기본 강의 수강생들도 그러니까 지금 종합반 수강생들도 물어보면 하루에 1회 소화하기도 쉽지 않다 그래요. 그만큼 또 양도 많고 할 게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루에 2회를 소화하려면 정말 피눈물 나도록 공부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죠? 좀 그렇죠. 그죠? 하지만 그렇게 해 놓으시면 대가는 이제 오죠. 그죠? 요 얘기도 좀 이따 좀 드릴게요. 그죠? 그래서 계속 보시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민법의 양이 많아서 기본 강의 처음 듣고 첫 페이지를 넘겨서 마지막 페이지를 닫는 데까지 통상 빠르면 2개월에서 3개월, 뭐 기본 강의 따라오시면 한 2개월 반 정도 소요되는데, 이건 이제 3월 진입생들 얘기고 여러분들은 이걸 1개월 반 내에 소화를 하셔야 된다. 그죠? 되셨고.
자, 근데 이제 두 번째 목차 보시면,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각 단원의 연관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각 단원의 연관성이라고 또 있고, 밑줄 보시면, 밑줄만 따라오세요. 뒤에 나오는 물권이나 채권을 알아야 앞에 있는 민법 총칙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네 과목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법학이라는 거는, 특히 이제 민법은 얘네들이 딱 뚝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뭐 쉽게 말씀드리고 민법 총칙이란 말이 총칙이죠. 민법의 총칙이죠. 그래서 물권법에서 기본되는 사항, 그 다음에 채권법에서 공통되는 사항, 강론에서 채권 강론에서 공통되는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게 이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진입해서 민법 총칙만 예컨대만 10번 읽었다. 민법 총칙만 10번 읽었다. 민법 총칙이 제대로 이해가 되냐? 제대로 이해가 안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뒤에 있는 것들을 알고 봐야 이해가 됩니다. 이게 다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물권법하고 채권법이 또 분리된 것 같지만 물권, 여러분이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으시겠지만 물권이 변동이 되려면 채권 먼저 취득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물권이 변동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얘네들도 뚝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래서 각 부분만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그 부분이 정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부분을 다 알고 봐야 제대로 이해가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회독이라는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우리 민법은 자, 어쨌든 이제 처음 공부할 때는 순서대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 순서대로 공부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다 그러면 이걸 1회독이라고 불러요. 한 번 봤다. 1회독. 그죠? 그래서 다 보고 와서 또 돌아서 또 본다. 이걸 이제 2회독이라고 불러요. 그죠? 그러면 1회독 때는 1회독 때는 이렇게 보지만 뒤에 있는 걸 모르고 이걸 보기 때문에 강의를 수강하면 제가 뭐 뒤에 있는 것까지 끌어다가 설명드리면서 이해는 다 시켜드립니다. 그죠? 하지만 그래도 제대로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1회독 때는 이 과목들이 이런 무슨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쭉 보고 그 다음에 2회독 돌아서 한 번 더 보고 그 다음에 3회독 2회독까지 마치고 돌아와서 한 3회독쯤 되면 그때쯤 이제 제대로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그때는 이제 뒤에 것들이 무슨 내용이 있는지 다 알고 보기 때문에 이게 앞뒤 부분이 다 막 연결이 되면서 그때부터 제대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민법은 그냥 우리 뭐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수준별로 쫙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연관성이 다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회독이라는 거를 좀 잘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계속 보시면 밑줄.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래 밑줄 또 보시면 민법은 한 권의 기본서에 초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 고등학교 3학년 수준 내용이 모두 섞여 있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뭐 고등학교 뭐 수학을 배운다 그러면 초등학교부터 단계별로 차근차근 올라왔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수험기간 1년 안에 그냥 민법을 끝내기 때문에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갑자기 이 민법 총칙에도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수준이 다 들어있는데 초등학교 1학년도 모르면서 고등학교 3학년 수준을 듣고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세 번째 문단 보시면 정리해보면 민법은 각 단원 간 연관성이 있어서 뒤에 내용을 알아야 앞에 부분이 이해가 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최소한 3회독 정도는 돼야 비로소 제대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데 민법이 양이 또 너무나 방대해서 처음 입문해서 보는 데만 2개월 내지 3개월이 소요되니까 뒷부분 공부할 때는 또 앞부분의 기억이 희미해져서 결국 본질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회독이 돼갖고 이 부분을 알고 봐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 기간이 기니까 뭐 2개월, 3개월 걸리고 돌아와 보면 이전에 봤던 게 또 희미해요. 다 까먹고.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다시 볼 때 또 어렵고.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회독이라는, 그래서 이제 다음 문단에 이제 굵은 글씨 보시면 그렇다면 민법은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 밑줄 보시면 이게 성격이 되게 꼼꼼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못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민법에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일단 끝까지 가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끝까지 가보고 다음 밑줄 일단 끝까지 무슨 내용인지 보고 와서 다시 반복이 돼야 그때부터 실력이 향상이 돼요. 따라서 굵은 글씨 써놨죠.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자세하게 이렇게 읽어나가는 방식보다는 조금 부족하다 싶어도 빠르게 여러 번 반복해서 앞과 뒤가 연결이 되도록 학습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빠른 속도로 회독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얘기로 돌아가 보면 우리 8월 달에 시작해가지고 3회독을 해야 되는데 우리 3월 진입생처럼 이거 2개월 반 걸리고 이거 1개월 반 걸리고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이거 민법만 하다가 내년 시험 보러 가셔야 됩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필수적으로 좀 짧게 좀 이제 단기 집중하셔가지고 좀 짧게 끝내셔야 되고 대신에 그게 효과가 더 좋습니다.
왜 그래? 자, 2개월 반 돌아가서 이거 보는 거하고 다시 돌아오는 거하고 1개월 만에 짧게 보고 다시 일로 돌아오는 거하고 기억에 뭐가 더 잘 남고 있어요? 당연히 짧게 보고 돌아온 게 기억에 잘 남아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몸은 힘든데 여러분들이 몸은 힘들 텐데 그렇게 이걸 해내고 나면 효과는 더 좋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제 지금 진입하시더라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내년 시험을 노려봐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해보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몸이 힘든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3월 진입생 같은 경우에는 3월 진입생들 같은 경우는 주말도 뭐 제가 뭐 좀 주말에 좀 쉬고 이제 해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진입하신다? 뭐 주말 이런 거 없어요. 토요일이고 뭐 이거 지금 이거 남들 2개월 반에 하는 거 1개월 반 만에 끝내야 되는데 주말이 어디 있어요? 토요일, 일요일도 없어요. 지금부터 진입하시는 분들. 그죠? 그래야만 내년 1차 시험을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마음 좀 굳게 가져주시고. 자, 그다음 이제 로마자 2번 보시면 민법에서 고득점 하라면 되어 있는데, 제목이 이제 민법에서 고득점에 1차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잖아요. 그래서 이제 밑줄 보시면, 여기서 본 것 같이 민법을 정복하는 게 이렇게 매우 어려운데, 아이러니하게도 1차 시험에 합격한 수험생들의 점수 통계를 보면 민법 점수가 가장 높습니다. 1차 시험 민법 점수 가장 높게 나요. 그 합격생들 통계가 그래요. 그죠? 자, 그럼 왜 그러냐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변리사 시험에 진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공계열입니다. 아시다시피 뭐 이제 특허라는 게 뭐 발명 특허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과학적인 부분이 없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제 이공계열 분들이 이제 그 변리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공부들을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뭐 대부분 변리사 시험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 법 과목은 생전 처음이신 거예요. 그죠? 그냥 생전 처음이다. 법이란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죠? 대신에 뭐 이공계열이니까 과학은 잘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과학, 아무리 이공계열이라도 이 과학이 물화생지 네 분야에 나뉘어져 있는데 근데 물리학과 그러면 물리는 잘하지만 나머지는 약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생물학과 그러면 생물은 잘하지만 나머지는 약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연과학이 100점이 100점이 돼 있는데 이거 60점 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잘 맞아야 뭐 70점 나오고. 그죠? 정말 최상위 수준이다 그러면 한 80점 정도까지 가고. 그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이 자연과학은 합격생들 평균, 그러니까 이제 매년 이거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대부분 많이 나오는 점수가 합격생들 자연과학 점수가 60점 정도 돼요. 그런데 1차 시험 커트라인을 보면 대부분 한 77점, 한 67. 이것도 이제 뭐 시험 난이도에 따라서 이제 커트라인이 매년 변동이 되긴 하는데 제일 많은 점수대를 찾아보면 한 77.6에서 7점 사이에 1차 시험이 커트라인이 결정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 출제기관인 선인공이 이 정도 맞추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보면 난이도로. 그죠? 그런데, 자, 자연과학은 대부분 합격생이 70점은 뭐 이제 고득점이고 대부분 60점 나온다 그랬죠? 그러면 이거 평균 77점 나오려면 이 자연과학에서 이제 못 얻은 점수를 어디서 얻어야 된다? 민법과 산재법에서 얻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90, 90 찍어주셔야 됩니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90, 90 찍어줘야 자연과학 좀 여기서 떨어지는 점수를 메워가지고 이렇게 하면 아마 180, 240이니까 딱 80점 나올 거야. 평균 80. 그럼 이제 커트라인 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수험생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데 그래서 민법을 고득점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법에 고득점 해야 1차 시험 합격할 수 있다는 넘어가시고. 자, 그래서 넘어서 2페이지 보시면 반대로 말하면 이제 민법에서 고득점하지 못하면 이제 1차 합격이 어렵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변리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민법 공부 참 열심히 하시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다음 민법에서 고득점하려면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나오고 이제 로마자 1번 뭐 이해와 암기의 반복, 뭐 암기의 중요성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 변리사 시험에 진입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뭐 공부에 관해서는 뭐 도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다들 대부분 뭐 고등학교나 뭐 이제 공부 좀 했다 하시는 분들이 이제 변리사 시험에 진입을 하시기 때문에 뭐 이제 뭐 이제 제가 이런 얘기하면 뭐 잔소리고 뭐 이렇게 되겠지만 이게 인생을 걸고 하는 수험에서는 조금 달라요. 이게 무슨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생 공부를 해오셨지만 뭐 이제 뭐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열심히들 해오셨잖아요. 그죠? 하지만 인생을 걸고 공부하는 자격 시험이 되면 이게 이제 특히 여러분들이 장래에 대한 불안감이나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 얘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1번 뭐 이해와 암기의 반복이다. 괄호 안에 암기의 중요성 되는데 특히 이제 이공계열 분들이 진입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면 막 이제 못 넘어가고 그러는데 우리 이제 시험이잖아요. 우리는 변리사 시험이고 수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민법도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이해가 제대로 안 된다고 그죠? 그럼 뭐예요? 암기부터 하는 순간. 그러니까 이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 선 암기 후 이해.
물론 선 이해 후 암기가 맞아요. 당연히 맞죠. 선 이해 후 암기가 맞는데, 어느 부분, 일정한 20, 30% 정도는 선 암기 후 이해 방법도 잘 활용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소리인지 다 모르겠어도 또 일단 외워놓고 보면 나중에 이제 1회독, 2회독, 3회독 되면 지들 암기해놨던 지식들이 저절로 연결이 되면서 이제 제대로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수험이기 때문에 암기도 너무 경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다. 그죠? 그래서 너무 이해만 치중하지 마시고 이제 시험이니까 암기도 좀 하시면서 틈틈이 암기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까 그런 얘기야. 제가 여러분들이 돌아가는 건 기본적으로 강의 수강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서 정독 그 다음에 객관식 풀이 이게 매일매일의 여러분들의 공부 루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학을 혼자 본다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이게 뭐 거의 외국어 수준이, 여러분 처음 보시는 분들은 거의 외국어 수준이기 때문에 일단 강의를 수강해서 이제 기본적인 상을 이해해놓고, 그리고 강의만 수강해서는 안 되죠. 반드시 복습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기본서를 그만큼 오늘 강의 나간 부분을 기본서 정독하시고, 그리고 여기다가 1차 시험은 객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객관식 문제 연습까지 끝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세 단계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항상 기본적인 공부 루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죠? 이렇게 한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하면서도 틈틈이 암기가 돼요. 이게 이제 매일매일의 루틴이라 그러면 중간중간에 외울 거 외우고 틈틈이 이제 암기해놓을 수 있는데 암기해놓고 이렇게 그러고 나가야 나중에 이제 실력이 이제 좀 향상이 되는 그런 얘기다. 그죠? 그래서 뭐 이제 1번, 이제 암기의 중요성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제 시간 관계상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1번 맨 밑에 문단, 마지막 문단만 보시면, 정리하면 돼 있죠. 그래서 민법을 학습하는 과정은 이해하고 암기하고 부분을 반복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굵은 걸 씻어놨죠. 이해와 암기는 어느 하나에 치중해서는 안 되고, 이해와 암기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도록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제일 효과적일 것이다. 뭐 그런 이제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 이제 2번. 기본서와 객관식 문제집의 병행이라고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하루 루틴, 여기 강의 수강 기본서 정도, 객관식 문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뭘 지울까? 이거 지울까요? 일단 제 민법 교재를 보면 저는 이제 포인트 민법 시리즈라고 해서 포인트 민법 기본서가 있고요. 이제 제 교재입니다. 제가 강의 때 쓰는 교재인데, 포인트 민법 기본서다. 여기다 이제 포인트 민법 객관식 문제집이다. 이걸 먼저 쓰지 말고, OX 지문집이다.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 민법 객관식이다. 이렇게 씁니다. 제 교재 이제 민법 시리즈는 이건데, 이 포인트 민법 기본서가 여기 이제 기본서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기본서고. 이게 한 940페이지 정도 됩니다. 이제 나가시다가 견본 있으니까 한번, 그러니까 뭐 내용을 보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두께만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만큼 많이, 한 이 정도 됩니다. 그죠? 나가시다 보면 견본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견본 보시면 940페이지 되거든요. 이 정도 된다. 자, 그 다음에 이게 OX 지문집인데, 요거는 뭐 한 6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포인트 부분 객관식인데, 요거 이제 1400페이지 정도 되죠. 이게 다 있으니까 나가서 견본 한번 보세요. 그죠? 그래서 객관식 문제집이 1400페이지 두께가 이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양이 많다.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기본 강의를 이제 했을 때도 그렇고, 중급 강의를 했을 때도 그런데, 이제 보통 이 동네 이제 강사님들은, 기본 강의, 중급 강의 때는 객관식 문제집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서 먼저 8월달까지 보고 8월달 돼야 그때부터 이제 객관식 문제집 이렇게 풀고 그러는데, 저는 기본 강의 때부터 요거를 같이 풀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포인트 객관식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90점 이상, 아까 이제 90점 이상 맞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95점, 90점 이상 초고득점자를 위해서 좀 두건식 문제집 만들어놨는데, 이거를 갖다 여러분들이 기본 강의도 듣지 않은 수준에서 푼다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 600페이지짜리 요건 이제 변리사 기출문제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지만 항상 저는 공부할 때 자기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변호사 문제가 있습니다. 변호사 기출, 민법 기출 문제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변리사 기출, 변호사 기출 요 두 가지만 좀 모아가지고 좀 얇게
이 책은 얇습니다. 그래서 가다 보면 나가서 보시면 이 정도 되는데, 그래서 요거를 기본 강의 때 같이 풀어드립니다. 그래서 제 기본 강의를 들으시면 일단 강의 수강하시고, 그 다음에 그 나간 부분 기본서 정독하시고, 그 다음에 그 해당 부분 OX 지문집 풀이까지 이렇게까지 복습을 해오시면 다음 시간 강의 나갈 때 요 전날 OX 지문집을 한 20-30분, 그러니까 수업 시작 전에 한 20-30분 정도 풀어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지문 나가고, 그 다음 진도 나가고, 그죠? 그래서 저는 기본 강의 때부터 객관식을 병행을 해드린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2번 문제 2번 계속 보시면 기본서와 객관식 문제집에 병행돼 있고, 밑줄 보시면 객관식 문제 연습이 중요해요. 왜 1차 시험 객관식 시험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밑줄 보시면 기본서를 보면서 익힌 민법 지식을 객관식 문제집을 통해서 점수로 연결시키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공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객관식 문제 연습이 안 돼 있으면 객관식 문제에서 점수가 안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기본 강의 때부터 요 이제 OX 문제집 얇은 거는 이제 같이 병행을 한다. 그죠? 그래서 자, 3월 진입생들한테도 저는 이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여러분들 지금 8월 진입생이잖아요. 그죠? 8월 진입생의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 이 객관식 병행은 필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짧은 기간 안에 내년 1차 시험 합격 노리려면 반드시 기본 강의 보면서도 객관식 병행을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는 이제 필수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밑에 뭐 객관식 문제 병행하면 더 좋은 점 뭐 이렇게 써 있는데,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풀어보시고 이제 느끼시고,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제 3페이지 메뉴에 보시면, 그래서 이제 제가 강의 루틴 써져 있죠. 그래서 1번 강의 수강하시고, 2번 기본서 정독하시고, 3번 객관식 문제 풀이 순서로 그냥 계속 매일매일 계속 반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습은 필요 없습니다. 예습은 여러분들이 뭐 강의 듣기 전에 혼자 읽어봐야 무슨 소리인지 모르기 때문에 예습은 필요 없고, 반드시 그러니까 바로 강의부터 수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되셨죠? 그죠?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그래서 하루의 루틴 이런 거 이제 쭉 계속 나가시면 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자, 이제 3번 가시면 3페이지 3번 가시면 조문의 중요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법학은 기본적으로 조문과 판례와 이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문은 뭐 그냥 이름만 들어도 아시겠지만 그냥 법규정 말하는 겁니다. 우리 민법 법규정은 1조부터 700, 원래는 이제 1018조까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가족법은 배제되고 이제 여러분들 재산법만 배우기 때문에 민법 중 재산법은 1조부터 766조까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제 시험 범위는 이건데, 그래서 조문이 있다, 법규정. 그죠? 그런데 우리 민법 조문은 우리나라에 있는 법규정 중에서도 조문 수가 제일 많은 편에 속하는 건데, 그래도 우리 이 모든 복잡다기한 사회생활을 이 조문에 다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부분도 있고, 조문이 써있는데 불명확하니까 해석이 좀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죠? 그래서 뭐가 나온다? 판례라는 게 나오는데, 이 판례는 간단하게 대법원 판결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문이 비어있거나 좀 불명확하거나 이럴 때는 그걸 이제 판례가 채워준단 말이죠. 이게 대법원 판결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이론이란 게 있는데, 이 시험의 출제 비중을 보면 판례가 가장 높습니다. 거의 한 70-80% 판례 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문이 뭐 한 10에서 20%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이론이 뭐 한 5% 이내. 그래서 시험 문제 출제되는 비중을 보면 판례 비중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조문, 그 다음에 이론, 이 순서로 이제 비중이 이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써놨죠. 제가. 그래서 밑줄 보시면 출제 비중으로 보면 판례, 조문, 이론 순서다. 그래서 판례 비중이 제일 높고, 조문이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론, 이 순서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험생 여러분들이 당연히 출제 비중이 가장 높은 판례의 공부를 치중을 하십니다. 그죠? 그럼 뭐 출제 비중 제일 높으니까. 뭐 이거 집중하는 게 맞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이론이라는데, 이 이론은 뭐 대부분 견해대립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예컨대 A라는 사건이 생겼을 때, 어떤 교수님은 민법을 연구하시는 분들 말하는 거예요. 민법을 연구하시는 교수님들은 이럴 땐 이렇게 해결하는 게 맞지 않냐라고 하고, 다른 교수님은 야, 그게 아니라 이쪽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반대의 견해대립. 우리 자연과학에도 견해대립 있잖아요. 그죠? 심지어 민법에 사회과학인데 견해대립 없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견해대립 있고, 그래서 교수님들, 그죠? 이 교수님들이 관심 분야는 사실은 여기에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은 민법을 연구하시는 분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조문이랑 판례는 다 있는 거고, 우리 이 교수님들은 더 위에서 이 조문과 판례가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되냐, 그죠? 우리가 항상 민법의 발전을 위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데 관심이 많으시다, 그죠?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오는 그 바로 밑에 이제 4번 교재의 선택이라고 나오는데, 한꺼번에 말씀드릴게요. 이 민법 책을 보면 교수님 교과서가 있고요. 우리 이렇게 학원에서 강의하는 강사들의 수험서가 있습니다. 이 교수님 교과서는 제가 아까 제 포인트 민법 940페이지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교수님 교과서는 2000페이지가 넘어갑니다. 2000페이지가 넘어요. 2000페이지가. 그죠? 교수님들의 교과서는 이제 뭐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시겠지만 한 이만합니다. 2000페이지가 넘어요. 그죠? 그래서 강사 수험서는 뭐 이 동네에서는 제 책이 조금 두꺼운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940페이지다 그랬죠. 그죠? 자, 그러면 양이 왜 이렇게 많이 차이나요? 우리 교수님들은 여기 관심이 많으시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 교과서를 보면 이 이론에 대한 비중이 좀 높습니다. 관심이 많으시니까, 그죠? 그러면, 근데 이거 시험에 나와야 안 나와요? 5% 이하로 나온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변리사 1차 민법시험 객관식 문제를 풀기 위해서 교수님 교과서를 봐야 되냐?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물론 학술적 가치를 따지자면 교수님의 교과서가 강사들의 수험서보다 훨씬 학술적 가치는 높습니다. 당연히 저도 인정하고, 그죠? 하지만, 수험을 위해서는 이거 보고 있다가는, 우리 8월 진입생에서 이거 보고 있다가는 이거 1년 동안 봐도 여러분 제대로 이해를 못 하십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교재 선택에 있어서 교수님의 교과서는 이제 잡지 마시고 그냥 강사들의 수험서를 가지고 시험을 준비를 하셔라. 그죠? 그래서 수험에서 효율성을 생각하면 학술적 가치보다는 수험에서 효율성을 따라가는 게 맞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교수님들의 교과서는 이제 여기에 비중이 많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은 여기에 집중이 돼 있다. 그죠? 그래서 제 수험서도 이쪽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던 얘기 계속해보면 이제 3번째 제목이 조문의 중요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중은 판례보다 적을지언정, 여러분들 모든 학문이 기초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조문이 밑에서 뿌리를 딱 잡아줘야, 그죠? 그 위에 판례가 제대로 쌓이고, 판례들이 제대로 쌓이고, 제대로 체계를 잡아서 붙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이제 출제 비중 판례가 높지만 조문을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안 해. 이 판례도 전부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비어 있으면 해결해주고 뭐 불명확하면 해결해주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 민법을 공부할 때는 조문의 중요성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험의 비중은 적을지언정.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다 보면 안타까운 게 처음에는 제가 맨날 이렇게 조문 중요하다고 강조를 해드리니까 뭐 처음에는 같이 열심히 보다가 나중에 시간이 부족하니까 계속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몰려가는. 그러니까 나중에 한 12월 1월쯤 돼가지고 뭐 시험 한두 달쯤 돼갖고 조문을 놔버리는. 뭐 어쩔 수 없거든요.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죠? 그러면 나중에 이제 실제 시험 문제 조문에서 나올 때 이 조문 문제 틀려갖고 거기서 당락이 생기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드리고 그래서 이제 계속 읽어볼게요. 그래서 3번 조문의 중요성. 그래서 비중은 그런데 이제 아래 밑줄 판례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조문의 숙지가 선행이 돼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실전에서도 평이한 판례 문제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맞추다 보니까 결국 이제 조문 문제에서 뭐 승부가 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죠? 그래서 또 다음 밑줄 보시면 자 이게 우리의 목표는 셋째 문단의 첫째 줄에 조문은 입체적으로 읽어야 된다. 이게 우리의 목표예요. 조문을 입체적으로 읽는다는 게 뭐냐면 아래 밑줄 보시면 이게 조문만 읽어도 당사자 간의 뭐 이제 이해관계라든지 사실관계 및 관련 판례 기출지문 이런 게 떠올리면서 읽을 수 있어야 돼. 조문만 읽어도 거기에 관련되는 판례, 거기에 관련되는 기출문제, 그 다음에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 막 이런 게 막 떠올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수준에 오르려면 여러분들이 한 번 읽고 바로 그 수준에 오를 수 있겠어요?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 둘째 문단 돌아가셔서 첫째 줄. 우리가 지금 처음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조문을 대하는 태도, 자세를 잘 잡아야 돼. 그래서 이제 아래 밑줄 보시면 반드시 별도의 조문집을 가지고 다니면서 수업을 들을 때나 기본서를 볼 때나 객관식 문제집을 풀 때나 조문이 나오면 반드시 조문을 열고 찾아서 확인하고 이런 습관을 잘 들여두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법학 공부에 있어서 기본을 잘 잡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아래 문단으로 내려가 보시면 조문을 입체적으로 읽어야 된다 그랬고, 그래서 다음 줄 이렇게 떠올리면서 읽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랬고, 그래서 이제 넷째 줄 밑줄 보시면 조문 판례 기본서와 객관식 문제집을 유기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학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이제 조문만 읽어도 그 교과서 내용들이 막 떠오르면서 막 입체적으로 읽을 수 있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 우선은 조문을 집을 항상 옆에 두고 나올 때마다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니까 이제 결론이죠. 초심자라면 우선은 조문의 국어적 의미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고 조문과 친해지는 연습을 해라. 그죠? 그래서 처음에 조문을 보면 일단 국어적으로 무슨 소리 하는지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시작하면 돼. 그 밑줄. 초심자라면 민법을 공부할 때 항상 조문집을 들고 다니며 수시로 보는 태도만 길러놔도 요게 이제 좀 도움이 될 것이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종합반 수험생들이 이제 상담하면, 야, 화장실 갈 때도 조문집 들고 가라. 심지어는 뭐 잠깐 쉴 때 맥주 마실 때도 조문집 갖고 들어가서 뭐 한잔하면서 조문집 보면서 맥주 마셔. 뭐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굵은 글씨처럼 초심자라면 항상 조문집 들고 다니면서 수시로 보는 태도를 잘 길러놔라. 그죠? 이게 이 습관이 나중에 이제 좀 도움이 많이 될 거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 선택 4번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수험의 효율성을 생각할 때 교수님 교과서보다는 이제 강사들의 수험서가 낫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복습의 중요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좋아하는 말입니다. 오른쪽에 이제 한자로 써 있는데, 학습이라는 말이 있죠. 이게 한자로 배울학 익힐습입니다. 그래서, 자, 이게 수험에서는 배울학 익힐습 부자가 있으면 익힐습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써 있죠. 배울학보다 익힐습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밑줄은 안 끊었지만 3쪽에 맨 밑에 보시면 수업 들을 때는 다 알겠는데 지나고 나면 하나도 모르겠다는 수험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강의 들을 때는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았는데 나중에 뭐 한두 달 지나보니까 하나도 모르겠더라. 그죠?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 그죠? 그럼 복습 부족인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죠? 그래서 4쪽 가셔가지고 밑줄. 강의 수강으로 이해한 내용을 반드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즉 강사가 길을 열어주면 수험생은 그 길을 반드시 스스로 걸어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본 강의할 때 뭐 노트 필기 같은 거 해드립니다. 여러분 법학이 뭐냐 생각하시겠지만 뭐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갑이 X 부동산이라는 걸 갖고 있고 이 부동산을 을에게 파는, 쉽게 얘기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이런 거예요. 그죠? 그죠? 이런 게 민법이야. 그죠?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수업 시간에 이런 도해를 무지하게 그립니다. 뭐 갑이 을에게 뭐 매매 계약, X 부동산을 매매했고 뭐 을이 샀고 뭐 갑이 팔았고 뭐죠? 이런 얘기를 자주 드리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강연에서 이렇게 그려드린 도해 같은 것도 집에 가서 스스로 그려보시고, 그죠? 이거 제가 필기 노트까지 작성해서 다 드립니다. 그러면 가서 막 스스로 그려도 보시고, 그죠? 제가 설명드린 부분 스스로 읽어도 보고, 그죠? 이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의만 듣고 다 이해했나 그러고 그냥 넘어간다 그러면 자기 게 안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나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고 그래서 당연한 얘기겠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항상 그래요. 제가 아까 이제 여기 수험생들은, 여러분 시험에 진입한 수험생들은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뼛속 깊이 새겨놓은 시간. 여러분들이 수험생들이 시간을 잘 확보하지를 못하면 우리 실제 시험날 여기다, 그죠? 시험일이 여긴데 제대로 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 시험날이 돌아오면 그냥 시험장에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합격해서 나올 수가 있겠어요? 안 돼요. 그죠? 그 전에 미리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1년도 짧습니다, 솔직히. 요즘 이제 변리사 수험생들 진입도 많아지고 그래갖고, 게다가 이제 그 수준도 점점 높아지고 그래갖고, 점점 1차 시험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1년도 짧은데 8개월 만에 하려면, 8개월, 뭐 지금 8월이니까, 그죠? 8, 9, 10, 11, 12, 2, 7개월 만에 하려고 그러면, 그죠? 그만큼 더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험생은 항상 시간. 그죠? 그래서, 시간에 쫓기다 보면,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몰라서 안 하는 게, 복습이 중요하다는 걸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저 강의 수강하고, 그러니까 기본서 회독하고 객관식 풀고, 이게 어떻게 보면 복습의 영역이잖아요. 그죠? 강의 수강하고, 기본서 정독하고, 객관식 문제풀이, 이게 복습의 영역인데, 항상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강의만 듣고 넘어가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도, 시간을 어떻게 해서라도 확보해갖고, 최소한의 복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배울 학보다 익힐습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항상 자기 스스로 익히고 이래야, 그래야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성공을 할 수가 있다. 그죠? 되셨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 이제 4쪽에 6번, 공부할 분량의 조절이라고 되는데, 이것도 중요한 얘기다. 특히 여러분들은 지금 시간이 이제 남들보다 쭉 떴기 때문에 중요한 얘기다. 그래서 저도 이 강의 시간에 맨날 처음에 그려드린 그림인데 뭐냐면, 이게 2023년 시험, 22년 시험, 21년 시험, 20년 시험, 19년 시험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부분은 23년엔 나왔는데 이전에 나온 적이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은 22년엔 나왔는데 나온 적이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은 19년에만 나오고 그 이후로도 안 나오고 이전에도 나온 적도 없고. 그런데 이 부분은 보이시죠? 그죠? 매년 나오는 매년.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집중해야 될 부분은 당연히 이 부분인데, 그죠? 당연히 이 부분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수험생들 여러분들 보면 제가 그랬죠? 아까 여러분들이 수험생이 되자마자 이걸 느끼게 돼요. 과연 내가 합격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우리 사정도 안 좋은데 아버지 어머니께서 지금 내가 대학교 지금 졸업도 했는데 도와주시는데 내가 내년에 반드시 1차 시험 합격했는데 떨어지면 어쩌냐? 그죠? 불안감. 그러다 보면 이것도 맞춰야 돼. 이것도 맞춰야 돼. 그러니까 공부 범위가 점점 늘어나요. 이해가시죠? 무슨 얘기하는지. 그죠? 그러면 공부를 이만큼을 해야 돼. 이만큼을. 자, 보세요. 그러면 민법에서 공부량을 이렇게 늘리시면 이거는 사람의 개인의 성향이기 때문에 특허법 가서 또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허법도 늘려, 상법법도 늘려, 민법도 늘려. 그러면 이거 1년 안에 다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제대로 정리 안 된 상태에서 시험날 돌아오고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가혹하게 좀 말하는 편인데, 이것도 모르면서 이거 볼 생각하지 말라. 그죠?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다. 그리고 솔직히 이것만 잘 맞춰도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도 불안하다 보니까 이게 늘리고. 공부량을 이렇게 늘리다 보면 뭐가 떨어져요? 회독수가 떨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만큼을 하면 10번을 볼 수 있는데 이만큼 하면 5번밖에 못 보잖아. 간단한 얘기잖아요. 시간은 똑같이 한정이 돼 있는데, 그죠? 그러면 회독수가 떨어져 있다는 얘기는 연습이 안 됐다는 얘기고, 그죠? 연습이 안 돼 있으면 시험장 가면 그냥 당합니다. 이거는. 출제위원들이 함정도 파고 그러면 그냥 당합니다. 이해하시죠?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 그래서 이제 좀 읽어볼게요. 공부할 분량의 조절이다. 그래서 밑줄. 기본기와 절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 밑줄 보시면 민법 공부를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이것도 있다. 지적 호기심.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 좀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지적 호기심이 왕성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아까 민법 조문하고 판례 있다고 그랬잖아요. 조문이 A라는 사건에서 조문도 있고 판례도 있고 그런데 비슷한 A 다시 사건에 대해서는 조문도 없고 판례도 없어. 그럼 여러분들이 궁금해. A일 때는 이렇게 되는데 A 다시일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막 궁금해. 근데 조문 판례 없어요. 시험에 나왔나? 안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적 호기심이 있다 보니까 계속 파게 됩니다. 궁금하니까. 그죠? 이것도 이제 우리 수험 공부를 함에 있어서는 좀 자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누구 영역이에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민법을 연구하시는 교수님들이나 학자들의 분야예요. 이걸 수험생들이 이걸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여러분, 오히려 시험에 방해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안해서 늘리고, 지적 호기심 생겨서 늘리고, 그죠? 이러다 보면 어디에 빵꾸가 나, 여기에 빵꾸가 났다. 그래서 이제 합격하고 인사 오는 친구들도 많지만 그럴 때는 뭐 저도 기분이 좋고 뭐 이제 보람차고 그러지만 불합격해서 이제 내년에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찾아오는 수험생들을 보면 뭐 저도 이제 좀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근데 보면 그 수험생들이 뭐 틀렸냐 물어보면 여기서 구멍이 빵빵 나 있어요. 여기서 이해가시는 무슨 얘기인지,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래서 공부 범위를 줄여야 됩니다. 일단 공부 범위를 줄여야 돼. 특히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8월 진입생이잖아요. 양 들리면 그냥 불합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을 좀 줄이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이제 계속 보실게요.
그래서 계속 읽어볼게요. 지적 호기심이 발동하게 되는데 이런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더 넓게, 더 깊이 파고들다 보면 우리 민법이 끝이 없어요. 10년을 해도 안 돼요. 저도 아직 민법 모르는 부분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죠? 그만큼 이제 워낙 바다 같은 학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넓고 깊이 파고들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또한 시험을 보면 반드시 생전 처음 보는 지문을 만나게 되는데 반드시 합격해야 되는 불안감에 이런 지문까지 모두 커버한답시고 야, 내가 보는 교재에 혹시 빠져있는 판례가 있는지 내가 모르는 어려운 판례가 더 있지 않은지 막 불안해하면서 책에도 없는 판례를 찾아가면서 막 공부의 양을 늘린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히려 이 부분에 연습이 안 된다. 그죠? 여기 구멍 뻥뻥 난다. 그죠? 이해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제 아래 밑줄 수험생활에 있어서 항상 지적 호기심과 불안함에 대한 적절한 제어가 필요하다. 항상 우리 수험생은 시간이 중요하다. 이걸 생각하면 그러면 이제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남들, 거기 이제 밑줄도 중요한 말이에요. 남들, 우리 시험이 이제 커트라인도 높아지면서 이제 시험이 어려워지고 있지만 이거는 제가 단언할 수 있어요. 남들 못 맞추는 문제까지 맞아야 합격하는 시험은 아니에요. 남들 맞추는 문제만 다 맞아도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잘 모르죠. 그죠? 그래서 아래 밑줄. 여러분들은 수험을 위해 민법을 공부하는 분들인 만큼 지적 호기심과 불안함을 잘 억제해서 공부할 분량을 최소화하고 딱 그만큼을 시험장에 들어갈 때 가장 선명하게 연습이 잘 된 상태로 만들어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굵은 글씨 결론입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모든 기본서나 문제집에 다 나와 있는 조문과 기본 판례들을 더 정확하고 선명하게 자기 것으로 연습해서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가시면 1차 합격해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되셨죠? 그죠? 자, 그다음 이제 이거 마치면 써 있는데 자, 밑줄. 우리 강사들은 이제 강사들끼리 모이면 농담 삼아 이런 얘기 합니다. 1차는 시키는 대로만 잘 따라오면 합격시켜줄 수 있다. 이런 말 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1차 시험은 처음에는 그냥 시키는 대로 따라 하시면 돼. 그것도 어려워요. 근데 사실. 그죠? 그래서 시키는 대로 따라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요 2장짜리 포인트지만 이 내용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들은 그 말로도 뭐 이해가 됐겠지만 민법 1회독하고 읽으면 느낌이 또 다를 거예요. 2회독하고 읽으면 느낌이 또 다를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말을 제가 해드렸지만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러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아,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지? 다시 돌아가자. 이런 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2장짜리 이거 뭐 종이지만 버리지 마시고 한번 뭐 1회독 2회독 끝날 때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좀 이제 뭐 좀 자제하고 이런 데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자, 그래서 맨 밑에 이제 셋째 줄 밑줄이죠. 이게 노력만으로는 합격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에 들어오신 분들도 노력은 다 해요. 그죠? 이 노력이 올바른 방향으로 투자돼야 돼. 길을 잘 잡아야 돼요. 그죠? 그걸 이제 우리 강사들이 도와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노력만 합격 보장할 수 없고 노력이 올바른 방향으로 투자되어야 합격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좀 길게 이제 지루한 잔소리를 해드렸는데 앞으로 공부하실 때마다 이거 이제 명심하시고 그래서 열심히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설명인데 자, 여태까지 진입을 고민하고 계시고 아직도 진입을 고민하고 계신다 그러면 그 고민은 신중하게 하세요. 이 시험은 무서운 시험입니다.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이 시험이 무서운 시험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가장 젊은 날 소중한 시간인데 이거 이제 매달리다 보면 한 5년 1차 합격해도 2차 반드시 합격한다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1차 합격하고 2차 떨어지고 이러다 보면 여러분들 중요한 인생에서 한 5년 정도가 날아가 버려요. 물론 합격증이라는 결과를 따면 그러면 이제 그 시간이 헛되지 않겠지만 저는 이제 안타깝게도 이런 시간을 들이고도 합격증을 결과를 못 얻는 수험생들 많이 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냥 여러분들 중요한 인생에 5년만 날아간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진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자기가 얼마나 각오가 돼 있는지 이걸 정말 해낼 자신이 있는지 그죠? 각오도 각오도 점검하시고 하셔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신중하게 고민을 하시고 진입하시고 이 자리에 오셨는데 이미 진입을 결정하고 오신 분들이라면 당장 하루가 급합니다. 바로 오늘부터 강의 인터넷 강의나 바로 민법 강의 시작해서 하루 2회씩 바로 시작하셔야 돼요. 지금도 늦었어요. 이해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미 진입이 결정되신 분들이라면 그냥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셔라. 되셨죠? 그죠? 자, 그럼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에 뭐 민법 강의나 뭐 이렇게 또 얼굴 뵐 수 있는 날이 있으면 그때 또 뵙겠습니다. 오늘 강의들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